네, 스타트를 활용한 통계 이론 및 실습 제3장 데이터 마이닝과 기초 통계 분석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파일이나 아니면 두 파일 등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이캠퍼스에서 내려받게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3장 데이터 마이닝과 기초 통계 분석에 대한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 스타터를 클릭해서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과 같이 여기서 여러분들 명령문을 통해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실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창이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결과가 뜬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명령에 대한 실행 기록들이 여기서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기록창에서는 여러분들이 각각 또 동일한 명령문을 실행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클릭하면 다시 명령문 창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들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변수와 그리고 속성창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문을 직접 쳐서 여기서 입력을 해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파일이 있죠. 파일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불러오기 엑셀 파일을 불러오기 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엑셀 파일을 눌러서 여러분들 찾아보기 해가지고 여기 보면 도시 통계학에 제가 아마 실습자를 여기다가 넣었을 겁니다.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워크시트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 워크시트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여기 있는 설문응답 시트 이름으로 된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변수명이 실질적으로 이 일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행을 변수명으로 불러오기 하게 되면 이렇게 변수명이 실질적으로 일행에서 변수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해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러들여진 데이터 파일이 있고요. 여러분들 서머라이즈 아무것도 안 적으면 모든 것이죠. 그래서 그 변수에 대해서 모든 걸 서머라이즈 요약 통계론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메뉴바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 여기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클릭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요 명령문에서 명령문을 직접 입력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업 하게 되면 다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클리어 이렇게 해서 하면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 두 파일 에디트 창 또는 두 파일 편집기 창이 있죠. 여기서 쉐두 파일 편집기, 두 파일 에디트 원하는 대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을 두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열기 이렇게 해서 열기 해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에서 2020년 2학기 도시통계학 그리고 두 파일은 강의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여기 보면 원하는 두 파일 해서 열기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두 파일 에디트 창 편집기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편집기 창을 가지고 주로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명령문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요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 메뉴바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두 파일 에디트 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두 파일 에디트 창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파일 에디트 창을 보게 되면 일단은 데이터 작업 폴더 확인과 변경 데이터 불러오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PWD는 프레젠트 워킹 디렉토리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보여달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게 되면 결과에서 여기로 폴드가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는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파일로 change 디렉토리죠. cd change 디렉토리를 해서 작업 폴드 현재 작업 폴드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대로 되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다시 pwd 실행을 한번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서 자, pwd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결과 부분에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작업 폴더 안에 그러면 데이터 파일이 어떤 게 있는가 라는 것을 보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면 ls라는 함수를 써도 되고요. 명령어를 써도 되고 dir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dir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요. 파일들이 있고 사이즈 크기와 작성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널리시스 데이터 버전 1 DTA 파일이죠. 그래서 이 DTA 파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DTA 파일을 직접 메뉴바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메뉴바를 이용해서 열고자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파일 여기 보게 되면 열기가 있죠. 열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기에서 여러분들 실습 자료 그래서 어널리스 데이터 버전 1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장 안함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뜨게 실행되어진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는 두 파일 에디트 창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use 함수를 명령어 사용하는 거고요. 뒤에 콤마 클리어는 뭐예요? 데이터 이전에 있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들은 제거하고 이 파일을 열어라, 불러들여라 라는 뜻이죠. 실행을 죄송합니다. 실행을 한번 했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실행되어져 있는 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강의 내용이죠. 데이터 탐구하기 부분입니다. describe 명령어 부분이 되는 거고요. describe 그래서 describe를 명령문을 실행을 하면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describe 부분에서 이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불러들였다. 간척치는 609개 그리고 변수의 개수는 90개 언제 본다라는 거고요. 보면 변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저장 유형, 디스플레이 포맷 타입 그리고 라벨 그리고 변수 라벨에 대한 쭉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북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코드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젠더와 에이지에 대해서 코드북 한번 실행을 해보자 하고 했을 때 실행을 해보게 되면 그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드북 젠더 에이지에 대해서 젠더와 에이지가 각각 나와 있고요. 젠더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 변수에 대한 라벨입니다. 변수명에 대한 라벨이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여기 젠더에 대해서는 뉴메릭 바이트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라벨은 젠더로 되어 있고 보면 레인지는 1부터 2 그리고 유니크 밸류는 2개 1과 2로 2개가 있는 거죠. 고유치 값은 자 그러면 총 609개 중에 결측지가 하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288개가 메일이고 그 다음에 320개가 피메일입니다. 속성에 대한 라벨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개가 결측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이지에 대해서는 바이트고 에이지로 되어 있고 2부터 5까지 되어 있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죠. 그래서 고유치가 4개고 여기에 대한 빈도 값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북을 통해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속성값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4가지 변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컴팩트 압축시켜서 보여달라는 거죠. 4가지 변수에 대해서 코드북을 보여달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변수명, 관측지 개수, 그 다음에 고유치 개수, 평균값, 최소값, 최대값, 라벨 이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여기 있는 부분이 변수, 관측지수, 고유치 개수, 그 다음에 평균값, 최소, 최대, 라벨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화면 전환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가끔씩 이렇게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에디트 창으로 다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서머라이즈 함수가 있죠. 서머라이즈 함수 부분에서 여러분들 시험 퀴즈에서 본 것 같이 서머라이즈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help su만 쓰면 된다라는 거고요. 헬프 창을 이렇게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서머라이즈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여기 언더바 좀 밑줄 쳐져 있는 거 su만 되어 있으니까 su만 써도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는 이제 교육용이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해서 한번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서머라이즈 하는데 여기 젠더부터 메리지라는 변수명에 대해서 요약 통계량을 보여라 라는 뜻이죠. 한번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서 변수명이 나와 있고요. 관측치 개수, 평균값, 표준 편차값,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해서 5개 변수에 대한 요약 통계량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워크 타임에 대해서 디테일, 콤마 옵션을 줬죠. 디테일을 보여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워크 타임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분위들 값이 각각 나와 있고요. 가장 최소값 4개, 그리고 가장 최대값 4개, 그리고 관측치 개수, 그 다음 웨이팅,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외도, 첨도 값이 이렇게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연속 변수들에 대한 거고요. 만약에 명목 척도로 되어 있는 그런 요약 통계량을 보고 싶다 그러면 태블릿 하면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태블릿 메리지에 대해서 태블릿을 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보면 미혼가 기온으로 각각 223명, 그 다음에 383명, 총 607명이다. 그리고 퍼센트와 누적 백분율이 나와 있죠. 누적 백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면 원래 609명으로 알고 있는데 토탈이 607명이죠. 이거는 결측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측지가 있는 것도 같이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미스를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스를 옵션을 주게 되면 여기 보면 미스에 2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약 통계량을 보고자 할 때 보면은 조건문을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child가 점인 땡땡입니다. 이꼬르가 2개입니다. F 다음에는 점인 경우에만 요약 통계량을 5개에 대해서 보여달라. 결측지에 대해서만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값을 한번 보면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 결측치가 child가 점인 경우 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보면 77개씩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요약 통계량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보면 리스트였죠.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젠더와 에이지와 차일드 요 5개 변수에 대한 리스트 목록을 보여달라는 건데요. 메리지가 1이면서 그리고 차일드가 점인 경우에 보여달라 하고 그 다음에 라벨은 붙이지 말라는 옵션을 콤마 다음에 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스트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그 각각에 대해서 해당되는 경우의 관측지들이 모두 이 5개 변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왜 이게 관측지 차일드가 점인 경우에 이렇게 관측지들이 나타날까라는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도 이 리스트 명령어를 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 부분이죠. 서머라이즈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요약 통계량을 보여라. 2가지 변수에 대해서 해서 실행을 해 보면은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리지는 38명이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평균에 대한 통계량. 차일드는 연속 변수가 아니고 뭐예요? 명목 척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 통계량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카피를 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테이블을 볼 수가 있죠. 태블릿.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면 빈도 분포표를 보게 되겠죠. 오구. No observation이네요. 이게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면은 이게 차일드인가? 차일드가 점이니까 당연히 없겠네요. 이 부분은 빼고 그러면 한번 메리지에 대해서만 보죠. 이렇게 됐습니다. 미오닝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해서 메리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되면은 미혼만 38명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일드가 결정적인 경우, 미혼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아이를 가지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미혼모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니까요. 그래서 저희 설문조사에서는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 38명이 당연히 아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결정치로 처리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 보면 차일드는 제로로 값을 바꿔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리스트 부분에서 보면은 리스트 하고 나서요. 요 5가지 변수에 대해서 조건이 age가 5인 그룹과 그리고 child가 결정적인 경우에 대해서 리스트를 보여달라는데 그게 뭐예요? summarize 부분하고 n 개수를 보여달라는 거죠. 여기 보면 슬래시 3개는 실질적으로는 한 줄 명령인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잘라준다라는 부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는 sum하고 n 이 값이 여기 추가로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요약 통계를 보면서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다, 탐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 여기서 똑같은 부분인데 라벨을 붙이지 말라고 그랬죠. 라벨을 붙이지 말고 실행을 하는데 보면은 n 값만 보여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면 n 값만 보여줬죠. 앞에 부분하고. 그리고 라벨이 안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여기서 보게 되면 딱히 특별한 차이가 없네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ssert 명령어 배웠죠. 이 조건에 맞는 경우가 맞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한 주장을 확인하는 부분이 assert 부분입니다. 그래서 gender가 1 또는 2로만 되어 있느냐라고 되면은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실행 결과를 보면 뭐예요? assert is false죠. 그래서 모순되는 게 뭐예요?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609개 중에서 한 개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false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것을 태블릿을 가지고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젠더 그래서 미스까지 보여달라 라고 해서 보게 되면 젠더에 대해서 이런 빈도 분포표를 보여주게 되는 부분들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ssert는 false로 바뀌었다.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메리지가 1이면서 젠더가 2인 경우 부분도 마찬가지 false겠죠. 여기 false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기서 보면 결과가 false로 나와 있습니다. 158개가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부분을 확정 짓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스트 마찬가지 이 부분도 그 내용이고요. 인스펙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스펙트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젠더와 에이지에 대해서 인스펙트 하는데 메리지가 2인 경우에만 인스펙트 하라는 거죠. 조사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실행 결과가 보면은 젠더와 에이지에 대해서 메리지가 2인 경우 그래서 젠더와 에이지가 각각 나왔고요. 거기 보면은 단순한 히스토그램 또는 빈도 분포표 히스토그램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네거티브 값이 몇 개, 제로 값이 몇 개, 포지티브 값이 몇 개, 그리고 미싱 값이 몇 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량을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에디트 창으로 돌아가서
G나 AG가 있는 것을 다 찾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G나 AG로 시작하는 글자 또는 안에 글자가 있으면 모든 변수나든지 라벨이든지 다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루퍼를 이용을 하시면 결과값을 보시면 자 GE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우리가 AG라고 있는 것도 메리지 AG도 있고요. 그 다음에 GE의 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 루프에서 내가 어떤 관련된 단어를 포함하는 또는 철자를 포함하는 모든 변수들을 다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게 루프의 유용한 명령어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는 카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ge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빈도가 몇 개가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고 실행 결과를 보면 총 425개의 관측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보면 접두 명령어 bySort 이용했죠. 정렬해서 메리지별로 age가 3보다 큰 경우에 카운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카운팅을 하게 되면은 실행 결과를 보면 메리지가 미혼인 경우는 69명, 그리고 기혼인 경우는 354명, 메리지가 결정적인 경우 2명, 즉 age가 3보다 큰 경우, 30대 이상인 경우에는 미혼은 69명, 기혼은 354명, 그리고 메리지에 대한 답이 없는, 즉 결착지인 경우에는 2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태블레이트 한번 보면 젠더에 대해서 태블레이트 하라라는 부분이죠. 아까 전에 이미 얘기를 했네요. 결과를 보게 되면 그래서 메일과 피메일에 대한 프리퀀시, 퍼센트, 그 다음에 누적 배분율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게 되는 부분이고요. age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age에 대해서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부분에 대한 각각의 프리퀀시와 퍼센트 큐뮬레이트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온 빈도 분포표를 보겠다 그러면 태블릿 함수를 그대로 쓰고 젠더와 age가 있고요. 옵션으로 여기 로 콜럼 노 라벨이란 것은 노 라벨은 빼고 하지요. 로는 행에 대한 합계에 대한 비율, 그리고 칼럼에 대한 합계 비율, 상대 비율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이런 시간에 배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젠더 에이지에 대해서 이온 빈도 분포표를 만드는데 로우와 칼럼의 상대 비율을 보여달라. 그리고 여기 보면 숫자가 3개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은 프리퀀시 빈도고 로우 퍼센테이지고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칼럼 퍼센테이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메일은 총 288명인데 20대, 30대, 40대, 50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행의 합계에 대한 비율이죠. 합계에 대한 비율은 이렇게 해서 보니까 20대가 37.15% 정도고 행의 합계는 20대가 남자와 여자 구성을 했을 때 58.15, 비메일은 41.85. 남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20대 중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온 빈도 분포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더미 변수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생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age 더미 DUMMI가 되겠죠. 더미가 age 더미로 이렇게 해서 생성을 시킨다라는 거죠. 태블릿에서. 그래서 보게 되면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2줄 명령을 한꺼번에 실행시켰습니다. 보면 age가 지금 보면 1, 2, 3, 4로 해서 보면은 0과 1로 이렇게 더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미 또는 가변수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균값 이런 통계량들이 나타나서 2, 3, 4, 5의 값이 각각 1, 2, 3, 4의 그룹으로 해서 더미 변수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탭 1이라는 게 있었죠. 탭 1은 여기 보면 3가지 변수 각각에 대해서 이런 빈도 분포표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탭 1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탭 1에 대해서 보면은 이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젠더에 대해서, 에이지에 대해서, 메리지에 대해서 이런 빈도 분포표가 각각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명령을 세 번 하는 것보다 그냥 탭 1 해서 세 가지 변수를 적어주면 이런 빈도 분포표를 각각 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탭 2는 이온 빈도 분포표를 모든 가능한 조합, 요 세 가지 변수의 조합을 가지고 해달라는 거고요. 카이스퀘어 값하고 셀 단위 비율을 보여달라는 부분을 옵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결과를 한번 보면은요. 자, 세 가지 조합이니까 하나 이온 빈도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젠더와 에이지별로 해서 요게 100분율로 해가지고 17.6%를 차지하고 20대이면서 남자는 17.6%를 차지하고 여자이면서 50대인 경우에는 70만 명이 뭐예요? 전체의 11.68%를 차지한다는 거죠. 셀은 상대 비율.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옵션으로 카이스퀘어 했죠. 카이스퀘어는 여기 피어슨 카이스퀘어 통계량하고 p-밸류 값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독립성 검증하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젠더 바이 메리지에 대한 이온 빈도 분포표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지 바이 메리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온 빈도 분포표를 작성을 각각 하는 게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능한 조합을 또 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 탭 2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탭 스태티스틱들은 보면은 워크 타임과 워크 프리퀀시를 통계 요약표를 만들어 달라. 뭐에 대해서 젠더별로 그리고 그 통계량은 관측 지수, 평균, 표준 편차, 첨도, 외도, 첨도를 보여달고 포맷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보여달라는 부분이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피메일, 토탈, 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젠더별로 해달라니까 젠더별로 있죠. 메일별로, 피메일별로, 토탈 전체도 다 해서 보면 서머리 스태티스틱스 요약 통계량은 요런 아까 여기 요청한 요것과 똑같이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탭 스태티스틱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태블릿 하는 부분하고 워크타임에 대해서 서머라이즈를 하는 거죠. 젠더와 에이지 별로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이지별로 젠더별로 보면은 뭐예요? 요약 통계량이 여기서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 지수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균, 표준 편차, 프리퀀시가 기본적으로 주어지네요. 평균, 남자이면서 20대인 경우에는 평균이 62라는 거죠. 워크타임이 보행 시간이 62.14분이고요. 표준 편차는 31.26의 값을 가지고 총 107개의 관측지 개수가 있다 라는 것으로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테이블이라는 명령어가 있죠. 에이지와 젠더별로 테이블 분포를 만드는데 뭐예요? 워크 타임에 대해서 평균값을 그리고 워크 프리퀀시에 대해서 평균값을 보여라. 그리고 로우와 컬럼의 합계 상대 비율 그리고 이 센터는 옵션으로 준 부분은 이제 가운데 정렬하라는 거고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보이고 전체의 크기는 9개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개라는 것은 이 폭을 얘기하는 거죠. 그 변수의 자리.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 타임의 평균과 워크 프리퀀시의 평균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2.15분이 워크 타임이고요. 워크 프리퀀시는 3.52회가 남자이면서 20대인 경우에는 이렇고요. 만약에 여자이면서 50대인 경우에는 51.04분이고 보통 2.9회 정도 보행 발생 빈도를 가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 보게 되면 데이터의 탐구하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정하기 또는 변형하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 파트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다시 데이터를 불러드렸습니다. 이전에 지금 불러드린 새롭게 바꾼 것들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한다면 그러면 새롭게 데이터가 불러들여지고요. 코드북 우리가 젠더에 대해서 했다라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코드북을 보게 되면 젠더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 앞서 살펴봤고요. 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젠더가 누메릭 바이트죠. 바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코드죠. 디코드는 문자 변수화 시키라는 거죠. 문자 변수화시키는데 젠더를 문자 변수화 시키는데 생성하는 새로운 변수를 섹스를 보자라는 거죠. 섹스로 생성시켜서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드북을 실행을 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했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코드북 섹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스트링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앞에 바이트라는 부분이 요 섹스라는 새로운 변수를 말면서 스트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피메일로 아예 이 라벨에 있는 내용이 피메일이 320명이죠. 이게 문자 변수화 된 겁니다. 그래서 문자 변수화 된 288명이 메일로 바뀌었다. 그리고 보면 스트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타입이. 젠더가 뉴메릭 바이트 타입에서 스트링 6개의 글자 폭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인코드를 다시 하면서 섹스를 다시 바꾸는 거죠. 젠더2로 생성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부분 문자 변수를 숫자 변수로 바꾸고 그것에 대한 코드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여기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인코드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북 젠더2 부분에서 보면 누메릭 롱 타입으로 되어 있죠. 젠더2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은 피메일이고 2는 메일이다. 즉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숫자 누메릭이 스트링 베리어블이 누메릭 타입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변화된 것을 한번 우리가 젠더와 젠더2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보면은 젠더와 젠더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젠더와 젠더2 분에서 메일은 메일로, 비메일은 피메일로 변환된 것,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String, toString에 대한 이그젬플인데요. 이때는 우리가 뭐 적합한 데이터 파일을 제가 따로 추가하기 싫어가지고 귀찮아서 웹상에 제공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을 불러들여서 제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유저라는 함수로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웹상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거고요. dstring1이라는 파일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똑같이 콤마 클리어해서 이전 것 제거를 해줍니다. 메모리에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보게 되면 id, num, code, total, income이라는 것들이 새롭게 데이터가 불러들여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디스크라이버에서 데이터 탐구를 해야 되죠. 항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id, num, code, total, income 있는데 저장 유형 다 문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포맷은 9s 소수점이 없는 9개 글자 폭을 가지고 있고 라벨값도 없고 변수 라벨명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2018년 3일 내에 만들어진 데이터 파일인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자 1부터 1부터 5까지 또는 뭐 한 10까지 할까요? 10까지 해가지고 변수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록을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있는 1부터 10까지 리스트 각각 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것을 이제는 dString을 하는 거죠. 단문자 변수였죠. 실질적으로 이게 단문자 변수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문자 변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계통의 색은 문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문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숫자죠.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저장 유형 자체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로 바꿔줘야 우리가 숫자처럼 계산을 해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dString을 이용해서 숫자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dString 하고요. 그 다음에 generate 이렇게 해서 다 이름을 두 개로 이렇게 붙여둬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귀찮으면 그냥 이거는 데이터에 변형이 없으니까 그냥 dString 하면 됩니다. dString 아마 콤마 replace를 해야 될 거예요. replace 대체를 하라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체를 쭉 하게 되면 결과값을 한번 보면, 여기 보면 모든 캐릭터들의 숫자들이 그죠? 정수로 롱타입으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해서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이 검은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숫자다라는 것, 연속 변수이다라는 것을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변형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변수명으로 추가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불러드려야 되겠죠. 바뀌었으니까, 리플레이스를 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변수로 이렇게 각각 이름을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바로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는 문자고 그 다음에 이 뒤에 2가 붙은 것은 다 숫자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문자 변수를 숫자 변수로 dString 명령어를 이용해서 바꿔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describe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저장 유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describe 해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면 다 정수, 인테그, 그리고 롱 타입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스토리지 타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toString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 또 toString에 있는 그 데이터 파일을 불러드렸습니다. toString 데이터 파일을 웹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불러드려서 클리어를 했어요.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웹 유저 했고요. 그 보면은 id, month, day, year 이렇게 변수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describe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은 string 그리고 플롯 부정소수점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 id, month는 문자고요. 9개로 된 세자로 된 문자이고요. 그 다음에 day나 year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다 숫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보면 id와 month는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day와 year는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toString으로 해서 year와 day를 문자로 바꿔주고 그리고 대체시켜라, 리플레이스를 해라 라는 부분, 그리고 describe까지 한번 같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게 되면 보면 toString 했더니 year는 뭐예요? 문자로 플롯에서 string 4로 바뀌었고 day는 플롯에서 부정소수점에서 숫자에서 string 2로 바뀌었죠. 두 개 문자로 된 문자 변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describe 해서 결과를 보니까 보면 day와 year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eplace 하면 대체를 시켜서 바꿔준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generate 해서 그 새로운 변수명을 하면 그 변수로 저렇게 생성이 된다라는 것 차이점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변형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여기 보면 스플릿 이게 있는데요. 요거는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스플릿 여기에 대한 데이터 파일을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불러드려서 1부터 5까지 리스트를 한번 보면은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변수 1이 사우스 알라바마 미국의 주 이름이네요.
사우스 알라바마, 웨스트 알래스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스플릿 분리하고 싶어요. 요 사우스는 웨스트는 요거 부분 하고 알라바마, 아리조나,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해서 이 띄어쓰기 다음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싶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스플릿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아주 가끔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스플릿 하는데 변수원이 있죠. 아까 변수원 주와 그리고 사우스, 노스 방향 그리고 제너레이트 하면서 지오그래피죠. 지오그래피 해가지고 우리가 리스트로 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수 1 있고 변수 2 그대로 있고요. 아까 지오그래피를 갖다 생성시키는데 앞에 거는 GOEG1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걸로 분리되는 거는 GO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스 웨스트가 나왔고 알라바마, 알래스카, 아리조나, 아칸사스, 그 다음 캘리포니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띄어쓰기가 옵션이 기본적으로 띄어쓰기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다, 다른 구분자로 사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어떤 걸 사용을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기 헬프 스플릿을 이용해서 도움말 기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도움말 기능에서 여기 파스라는 게 있었죠. 파스 스트링 부분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항목 찾아기 부분에서 이그샘플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는 파스를 콤마로 파스를 하고 싶다. 그럼 파스 콤마 이렇게 되고요. 파스를 이렇게 땡땡 땡땡땡땡 땡땡 이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자를 따로 추가로 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수정하기 두 번째 파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또 데이터 그대로 DTA 파일을 불러드렸습니다. 불러드리고 거기서 보면은 라벨을 우리가 붙였죠. 라벨 변수명 라벨을 붙이는데 차일드는 변수에 대해서 요 라벨을 붙이고 싶다라는 거죠. 라벨을 붙이고 그 다음에 리자이드 차일드를 이온 빈도 분포표를 보고 싶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넘버 오브 프리스쿨 칠드런 되어 있죠. 프리스쿨 칠드런이 없음 1명, 2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과 기타 주거지죠. 리자이드 거주지, 거주하다라는 뜻이니까 거주지 변수에 대해서는 서울과 기타 지역에 거주한다는 거고요.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475명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기타 지역이 56명이고 총 531명이 이 거주지 주소 지역을 갖다가 응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여기 보면 609명이니까 미싱 베리어블이 많겠죠. 다시 돌아가서 한번 여기서 태블릿이니까 미스까지 한번 찍어서 미싱 베리어블 결책지도 같이 보여달라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없네요. 609명 맞네요. 여기 있네. 그죠? 뭐예요? 프리스쿨 칠드런 즉 미취학 아동수가 결책지인 경우가 78명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78명에 대한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describe 그래서 두 가지 변수 그래서 describe를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 자, 우리가 리네임 있었죠? 변수명을 바꾸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차일드를 프리스쿨러로 바꾼다. 리자이드를 홈플레이스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디스크라이버를 바꿔진 변수명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는 뭐예요? 제거를 리네임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없어지게 된 거죠. 즉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아마 하게 되면 이제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사라졌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덮어 씌워버렸죠. 덮어 씌워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런 리자이드 변수는 없다라는 거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바꿨으니까 다시 데이터 불러 들어오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것을 한꺼번에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가로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변수 재명명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 코드북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 코드북 하고요. 그 키와 몸무게의 코드북을 알아본 다음에 첫 번째 행부터 다섯 번째 행까지의 리스트, 하이트와 웨이트,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 리스트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부분은 뭐예요? 하이트와 웨이트를 뭐예요? 정수 형태로 바꿔라는 거죠. 강제로 바꿔라. 그래서 다시 코드북 한번 형식을 보겠습니다. 자,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요. 자, 처음에 보면 하이트와 웨이트가 보면 누메릭 플롯이 되어 있죠. 플롯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리퀘스트에서 정수형 int 정수형 형태로 바꿔라 되어 있으니까 이게 누메릭인데 정수형으로 리퀘스트 됐죠.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드랍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드랍을 하고 그 다음에 BMI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BMI라는 변수가 이미 있기 때문에 드랍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 BMI라는 변수를 제거하라는 거죠. 파일에서 제거하라, 데이터셋에서 제거하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이 BMI 체질량 지수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몸무게 나누기 키를 미터 단위로 바꾸는 거죠. 미터 단위로 바꾸고 거기서 제곱을 해주게 되면 제곱한 값을 몸무게로 나누면 우리가 BMI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 통계량 보기라는 거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하이트, 웨이트가 있고요. BMI가 나와 있습니다. BMI의 평균값이 22.2714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제너레이트 함수는 BMI라는 변수를 새롭게 생성시키는데 이런 수식을 계산을 해가지고 각각의 값을 한 다음에 해라. 여기 보면은 미싱 밸류가 있습니다. 35개 부분이 35개가 뭐예요? 요 나누기를 하는데 보면 하이트가 결적지였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미싱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싱 밸류를 나누지면 어떻게 돼요? 결적지를 나누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값을 나눠주는 거니까 당연히 미싱 밸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살펴보는 부분들은 여기는 argvist2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BMI가 20보다 작고 0보다 큰 경우에는 1, 그 다음에 20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적은 경우, 미만인 경우에는 2, 25, 30은 3, 30부터 40까지는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리플레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각각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 해서 값을 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리플레이스 하는 부분. 그래서 제너레이트와 리플레이스는 가끔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해서 obist2가 1, 2, 3, 4가 이렇게 그 해당되는 값에 대해서 재분류되어 가지고 값이 치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라벨을 붙여주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 값들은 저체중, 정상, 가체중, 비만의 비율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라벨을 붙여줘서 우리가 보게 되면 1, 2, 3, 4 여기 이거 콤마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 여기서 다시 이것을 태블레이스를 하게 되면은요.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그 라벨 속성값에 대한 라벨이 붙여진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실제 값은 여기 보면 1, 2, 3, 4로 명명이 되어 있다.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라벨 속성값을 부여해 주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여기 보면은 argvist3이라는 변수를 만드는데요. 컷이라는 것은 BMI를
BM에 있는 값들을 자른다는 뜻이죠. 어디에서 1, 20, 25, 30, 40으로 구간으로 자르라서 우리가 어비스트 3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어비스트 3이라는 것이 저 자른 구간별로 해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extended generate 부분이죠. 그래서 extended generate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쉽게 또 구분 지어서 이렇게 EGN을 명령어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행하는 것을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EGN 그룹 젠더 에이지별로 젠더와 에이지 조합별로 그룹핑을 해서 젠더 언더바 에이지라는 변수를 생성을 시켜 달라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 조합별로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서 집단을 만들어서 변수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조합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라벨을 붙여가지고 다시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메일이면서 20대, 메일이면서 30대, 40대, 50대, 비메일이면서 2, 3, 4, 5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젠더가 먼저 구분이 되어지죠. 젠더가 크게 메일, 피메일로 구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 에이지별로 해서 각각에 대해서 2, 3, 4, 5, 2, 3, 4, 5 이렇게 코딩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좀 더 혼란스럽지 않게 이 EGN 그룹화시킨 조합별로 값이 이렇게 부여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매니징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드랍이라는 뭐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변수를 불러들여서 보면 브라우즈 부분에서 보면은 브라우즈 부분에서 크게 한번 볼까요? 브라우즈 부분에서 보면은 플레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로와 그리고 종로 일대 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에어리아별로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요. 태블레이트 하면은 이런 빈도 분포표를 보게 되면 강남대로와 종로 일대로 308명, 300명, 총 608명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뭔가 하나 빠져 있죠. 미싱 609명이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 항상 옵션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적지가 한 명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코드북 에어리아에 대한 코드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게 되면 바이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 2 그리고 미싱 밸류가 한 개 있고 강남대로 종로 일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만약에 에어리가 2 다시 돌아가 가지고 에어리아가 2 종로 일대를 제어하고 이 결적 지점 강남대로에 있는 설문조사자만 보고 싶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보면 드랍 2이거나 에어리어가 뭐예요? 결적지인 경우는 드랍을 시키라. 즉 에어리어가 1인 경우에만 킵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뭐예요? 강남 버전 1으로 해서 이걸로 저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총 308개만 해당되는 것들만 이렇게 저장이 되어서 세이빙이 되었습니다. 세이빙이 되었고요. 그 세이빙 됐는지 여부를 알려고 하면 ls 또는 dir 함수를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되었는지를 한번 보면 여기 강남 DTA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데이터 머징할 때도 사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드랍 keep 함수를 명령어를 이용해서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똑같이 원래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gender, age, work, frequency 특정 변수들이죠. 특정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드랍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뭐예요?
드랍을 하고 그 다음에 파트 1이라는 변수로, 그러면 이 변수들이 제거가 된 기타 변수들로 구성된 데이터 파일이 요 파트 1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혹시 그 데이터 파일이 있으면 리플레이스 덮어 씌우기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동일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널리스트 데이터 파트 1이 있는지, 어널리스트 데이터 파트 1이 보면 10시 46분에 2020년 9월 12일 10시 46분에 저장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데이터 크기가 있고요. 좀 밤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어서. 그 다음에 킵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변수는 다시 불러서 에어리어가 2인 경우, 에어리어가 2인 경우는 앞서 살펴본 거는 우리가 강남대로였나요? 종로 일대 데이터만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종로 일대라는 이름으로 세이브하고 오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로 일대 설문조사자들만 킵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보면은 킵 하는 부분에서 2인 경우는 309개가 딜리트 됐다. 즉 에어리가 2 아닌 309개니까 약 300개 정도가 킵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save 함수를 이용한 거고 명령어를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종로는 여기 보면 종로가 있죠. 10시 47분에 저장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이 부분을 이것만 킵하겠다라는 거죠. 킵하겠다는 거고 이 킵한 것만 해서 파트 2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저장된 것에 대한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dir 명령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똑같은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킵한 다음에 그 킵한 걸 파트 2로 해서 보겠다. 파트 2가 되어 있고요. 10시 48분에 저장이 된 거죠. 16.5kB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odd, move, a odd가 있었죠. odd는 정렬하는 부분이죠. 변수를 바꾸는 방법이죠. 변수의 이 a열, b열, c열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꾸는 moving 순서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런 순서로 바꾸고 싶다 오더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을 우리가 브라우저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불러드렸으면 원래 데이터 불러온 거는 이렇게 ID, Place, Area, Purpose, Gender, A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크 프리퀀시 쭉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는 보게 되면 요 순서대로 오더 순서를 바꾸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 데이터 브라우저 창을 보면 자 보면 ID, Gender, Age, Work, Rail, Height, Weight, BMI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순서대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move는 age와 gender 그리고 age와 gender 순으로 무빙을 하라. gender 다음에 age가 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브라우저를 보시면 age, gender 이렇게 순서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AOD는 알파벳 순서대로 하라는 거죠. 여기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알파벳 순서대로니까 age, A, B, C, D, E, F, G 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age, BMI, gender 이렇게 해서 ID 이렇게 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rt와 gsort 부분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ort와 gsort 부분에서는 sort, age, BMI는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각각 하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리고 gsort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러스는 오름차 순이고 마이너스는 내림차 순 정렬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실행을 안 해보겠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머지는 왼쪽 오른쪽 붙이는 거죠. 왼쪽 오른쪽 붙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마스터 파일이고요. 오른쪽은 붙이고자 하는 유징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파일에 왜 유징 파일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일단은 그 현재 작업 폴더의 데이터 파일을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네,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 파트 1, 파트 2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keep 드랍을 이용해서 한 부분을 가지고 이걸 붙여보겠다라는 거죠. 서로 데이터를 붙여보는 부분에서 보면 일단은 마스터 파일 데이터셋을 먼저 불러드립니다. 내가 마스터 데이터셋을 불러드리고요. 불러드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디스크라이브를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마스터 파일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이렇게 파트 1이 불러드려졌죠. 그러면 이 메모리에 이 파트 1 데이터 파일이 불러드려진 거고요. 609개 관측 지수의 변수가 84개다 라는 부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10시 46분에 최종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불러드린 거다라고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는 merge 함수를 명령을 이용해서 1대1로 붙이겠다는 거죠. 1대1로. 뭘 기준으로? id를 기준으로. 이 id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붙이겠다라는 거고요. 뭐에 대해서 이 파트 2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id를 기준으로 우리가 매칭하는 기준이 되겠죠. 머징하는 기준.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디스크라이브까지 한번 보게 되면은요.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앞서 보면 91개 변수명이 되어 있죠. 변수집 1개 부분이고 마스터 파일에서는 84개가 있었죠. 그래서 91개가 붙여진 거죠. 그래서 많이 붙여진 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은 머지 부분에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가 다 언더바 머지가 3이 된 거구나. 마스터 파일에도 있고 그다음에 유징 파일에도 있는 게 609개고요. 하나도 마스터 파일에만 있거나 아니면 유징 파일에만 있는 데이터셋에는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온전하게 다 모든 게 1대1로 매칭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데이터가 그대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게 이렇게 3으로 되어 있는 값만 이렇게 나타나 있다. 매치드 되어 있는 게 609개가 다 매치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징을 하거나 조인 바이를 하거나 뭐 어펜드를 했을 경우에 항상 이런 제대로 결합이 되었는지 머징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조인 바이는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펜드는 아래 위로 붙이는 거죠. 아래 위에 있는 게 이제 마스터 데이터셋이고 그 다음에 유징을 이용해서 하는 게 밑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은 강남에 있는 데이터 마스터 파일을 불러드리고요. 그게 어펜드를 합니다. 종로 데이터셋을 거기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강남 데이터셋을 불러드리게 되면 보면은 총 308개 관측치가 있고요. 변수의 개수는 90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어펜드해서 종로 데이터셋을 붙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디스크라이버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보면은 608개로 증가되어 있죠. 즉 종로에 있는 데이터셋이 308개 강남 데이터셋에 300개가 더 붙은 게 되는 거죠. 아래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해서 어펜드와 머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용량 데이터셋 또 급변하는 데이터셋 또는 우리 도시공학과에서 주로 굉장히 데이터를 결합하고 변형시켜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지하고 어펜드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트랙트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한번 실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클랩스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뭐예요? 여기 보게 되면 클랩스 집계화 시키는 거죠. 애그리게이트 시키는 건데 뭐요? 에이지별로 하는데 평균 값을 이 BMI라는 값을 이라는 변수로 만들면서 생성시키면서 평균으로 내라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원래 데이터셋에서 클랩스를 이용했을 때 결과를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그리게이터 돼 있죠. 집계와 20대, 30대, 40대, 50대의 BMI 평균가, BMI 표준 편차, 그리고 BMI 카운트 이렇게 해가지고 애그리게이트 시켜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세이브해서 나중에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by age라는 것으로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한번 보면 by age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10시 56분에 저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쉐입 부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리쉐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우리가 웹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웹 주소를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롱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808182 808182 뭔가 이렇게 규칙적이죠. 그러면 이 808182 이 숫자를 이쪽으로 해서 이 와이드 타입을 롱 타입으로 변화를 한번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리쉐입을 이렇게 해서 이어가 이제 리쉐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808182가 이어 변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라우저를 같이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808182가 해서 보면은 inc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나중에 UE도 그렇게 해서 또 롱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롱 타입에서 다시 와이드 타입으로 변환시켜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다시 변환시켜주게 되면, 요걸 변환시킨 부분이고요. 변환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브라우저를 한번 해보게 되면 아까와 같이 똑같이 변형이 되어 있을 롱 타입으로 바뀌었죠. 와이드 타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롱 타입에서 와이드 타입에서 롱 타입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만약에 모른다고 그러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리쉐이브라는 명령어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바꾸어 내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퍼레이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3장 부분에 대한 실습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